안녕하세요, 버킷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책은 2018년에 꼭 읽고 싶은 책 5권에서 먼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책인데요.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포럼에서 논의했던 다양한 이슈들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주제로 묶일 수 있는 이슈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책의 1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조와 영향력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 2부에서는 그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나 방법을 통해서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IT 기술 집약적인 발달 형태를 띠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정보통신혁명이라고 불리는 제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1980년대부터 이뤄져온 3차 산업혁명과는 영향력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진 3가지 부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발전 속도입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의 기술 발달의 속도가 선형적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입니다. 그 예시로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의 정보 전달 속도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향력의 범위와 깊이입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의 기술이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와 깊이가 한정적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그 영향력이 훨씬 넓고 깊게 미칩니다. 블록체인을 예로 들어볼까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암호화폐는 물론 대통령 선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안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말이죠. 세 번째는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입니다. 3차 산업혁명에서의 기술이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식으로 적용이 됐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의 신기술의 등장은 기존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카카오 택시가 등장하자마자 콜택시 업계를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이 예가될 수 있겠네요. 책을 읽기 전에는 신기술에 대한 호기심에 설렜는데 책을 읽고 나니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기존의 것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계속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당장 10년 안에 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이 책에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클라우스 슈밥이 언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측면 중 제게 가장 와닿았던 것은 아래 3가지 양상입니다. 상황을 조금 더 살벌하게 만드는 것은 이 3가지 모두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제조가 아닌 지식이 생산성을 이끄는 시대에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 효과란 다른 말로 양극화입니다. 부의 분배에 있어서 중간층이 사라지고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으로 나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혁신과 진보를 기술 개발의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하나가 기존에 자리 잡은 다수를 이기는 경쟁 형체를 띠거나 혹은 최초의 하나가 새로운 시장을 독점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해당 시장에서의 부의 분배는 적자 생존한 하나의 개체에게 집중됩니다. 3차 산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3차 산업에서의 마태 효과 비율이 20대 80이었다면 이제는 1대 99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프레카리아트는 이탈리어로 불안정한이라는 프레카리오와 독일어로 노동계급을 뜻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불안정한 노동자라는 의미인데요. 책에서 이야기하는 휴먼 클라우드라는 노동 생태계가 이런 불안정 노동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직종들이 기계로 대체되어서 인간의 노동력 자체는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점과 또 더 이상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직장이 회사와 개인 간의 거래 관계가 되어 프로젝트성으로 일했다가 프로젝트가 끝나면 새로운 팀을 꾸리는 식으로 일하는 형태가 많아진다는 점이 프레카리오를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업종에서 일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저숙련이고 저숙력 1년이다 보니 저임금에 시달리죠. 지속적으로 한 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기도 어렵고요. 비정규직이나 프리터의 노동 형태가 4차 산업의 정점으로 갈수록 비율적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책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앞서 말했던 마태 효과의 99% 역할이 될 것이고요.
노동자만 4차 산업혁명의 어두운 쪽에 노출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을 비롯한 사회 전체가 무한 경쟁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등장하는 혹자는 4차 산업혁명의 모토를 Always in Beta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전진한다는 의미죠.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멈추는 순간 도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장을 선점한 기업은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쉬지 못하고 시장의 후발주자들은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지치지 않지만 프레카리아트 계급의 회사원들은 저임금으로 인한 삶의 질 하락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문으로 우울해지지 않을까요? 달리기 경주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경주가 끝이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 끝나지 않는 시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은 분명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기술이 가능해지고 접근이 어려웠던 분야가 문턱이 낮아지면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만들어낸 제1의 개체가 있다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이득은 누군가의 손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책,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